여기 노숙자 출입 금지입니다. 조태성의 차가운 말이 정문 앞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김밥통을 빼앗아 바닥에 쏟아버리며 이런 걸로 부대 기강을 흐트러뜨리려고? 라는 모독. 그딴 복장으로 면회요? 92세 할아버지의 초라한 행색을 조롱하는 시선들. 그때 한 병사가 발견한 탄피 목걸이. 저것, 진짜 실전 탄피인가요? 해병대 창설 일기. 설마 그분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충격적 진실과 경외감. 잠깐, 이 충격적인 반전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92세 할아버지와 손자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쪽방촌의 허름한 단칸방입니다. 새벽 4시 92세 강병식이 낡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달걀말이를 뒤집고 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우죠. 파란 불꽃이 약하게 타오르는 가스레인지 위에서 노란 달걀이 부풀어 오르며 고소한 냄새를 풍깁니다. 이 작은 방에는 살림살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 작은 밥상, 오래된 텔레비전이 전부예요.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고 천장에는 물때 자국이 선명하지만 병식은 개의치 않는 듯 보여요. 지금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곳에만 가 있으니까요. 병식의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과 깊은 흉터들이 새겨져 있어요. 손가락 사이사이에도 상처가 있고 특히 왼쪽 손목에 동그란 흉터가 선명합니다. 총상 자국일까요? 아니면 폭발 때문일까요? 병식은 그 흉터를 잠시 만지작거리며 먼 곳을 바라봅니다. 70년 전 전쟁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해요. 벽 한켠에는 먼지가 앉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해병대 창설 일기라는 글귀 아래로 젊은 시절 전우들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보이죠. 사진 속 청년들의 눈빛은 강렬하고 당당합니다. 군복을 입은 20명 남짓한 젊은이들이 두 줄로 서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그중 맨 앞줄 가운데 서 있는 한 청년이 바로 지금의 병식입니다. 당시 20살 꽃다운 나이였죠. 김밥 한 줄이면 되지. 저 녀석 천면회인데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구나. 병식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김위에 따뜻한 밥을 얹어요. 밥알이 김위에서 살짝 김이 날 정도로 따끈따끈합니다. 김이 오르자 그의 눈시울도 따라 젖어요. 그리고 노란 단무지와 햄을 정성스럽게 올려놓죠. 단무지는 아삭아삭하게 썰어서 색깔도 고우고 햄은 얇게 저며서 골고루 펼쳐놓습니다. 손길이 무척 조심스러워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병식에게 김밥 만들기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손자 민재가 어릴 때부터 종종 만들어 주었거든요. 소풍 갈 때마다, 운동회 때마다 할아버지표 김밥을 싸주었죠. 민재는 할아버지가 만든 김밥을 무척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김밥을 마는 동안 병식의 머릿속에는 손자 민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무릎에 앉아서 김밥을 먹던 그 꼬마가 이제 해병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니. 세월이 참 빠르죠. 키 작고 마른 체격의 민재가 군복을 입고 훈련받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놈이 왜 하필 해병대를 택했을까? 병식은 김밥을 마는 손을 잠시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민재가 입대 전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의 일이 생각나요. 할아버지, 저 해병대 갈게요.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그 아이의 눈빛이 떠오릅니다. 그때 병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고 응원하고 싶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병식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럽고 기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파요. 해병대가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겪어야 할 고통과 시련들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니까요.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보고 겪었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김밥을 다 말고 도시락통에 정갈하게 담아놓은 병식은 이번에는 옷장으로 향합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군복을 꺼내죠. 빛바랜 해병대 군복입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좀벌레가 먹지 않도록 방충제도 넣어두었고 가끔씩 꺼내서 햇볕에 말려주기도 했거든요. 병식은 그 군복을 쓰다듬으며 또 다른 추억에 잠깁니다. 젊은 시절 그가 처음 이 군복을 입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가슴이 뛰었죠.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꼭 살아서 돌아오너라 고 말씀하시던 그날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전쟁의 참혹함을 아직 모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병식은 군복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낡은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김밥통도 함께 챙기죠. 가방 안에는 또 다른 물건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작은 탄피 목걸이입니다. 전쟁 당시 목숨을 구해준 전우가 마지막에 건네준 것이었어요. 병식은 그것을 목에 걸고 외출할 때마다 가슴속에 품고 다닙니다. 현관에서 고무신을 신고 문을 여는 병식.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어요. 미아동 골목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길을 밝혀주고 있어요.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어디선가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도 들려와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간다. 병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별들이 아직 밝게 빛나고 있어요. 새벽 하늘은 깨끗하고 고요합니다. 그의 손자 강민재는 지금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겠죠. 오늘이 입대 후 첫 면회일입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 병식의 걸음은 느리지만 확고합니다. 9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어요. 한때 이 나라를 지켰던 군인의 품격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걸음걸이에서도 군인다운 절도가 느껴져요. 김밥통을 품에 꼭 안고 긴 여행길에 오르는 병식. 포항까지는 꽤 먼 거리지만 반드시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손자를 만나야 하고 그 아이에게 할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떠나는 92세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오직 손자에 대한 사랑만이 가득해요.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정문입니다. 오후 2시, 뜨거운 햇볕이 아스팔트를 달구고 있어요. 병식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시작한 긴 여행 끝에 드디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4시간 넘게 걸린 여행이었죠. 92세의 몸에는 꽤 힘든 길이었지만 병식의 얼굴에는 피로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게 드러나 있어요. 정문 앞에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이라는 큰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필승, 용맹, 희생이라는 해병대 정신이 새겨져 있어요. 병식은 그 글귀를 바라보며 잠시 감회해졌습니다. 병식은 낡은 가방을 메고 경계 근무 중인 병사에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젊은 상병 병사는 군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어요. 신병 강민재, 면회 신청하고 싶소. 김밥 좀 전해주고 싶은데. 병식의 목소리는 정중하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묻어나요.
상병 병사는 병식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낡은 옷차림, 해진 고무신, 오래된 가방. 영 믿음직스럽지 않은 모습이에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병이 초소 안으로 들어가서 누군가와 통화를 합니다. 병식은 그 사이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구령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 둘, 셋, 넷. 젊은 병사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집니다. 잠시 후 상병이 나오더니 뒤를 따라 한 명이 더 나타납니다. 해병대 중위 조태성이에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키도 크고 체격도 건장합니다. 하지만 표정이 썩 좋지 않아요. 병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의 시선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노숙자 출입 금지입니다. 조태성의 첫마디가 차갑게 떨어져요. 병식은 깜짝 놀라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습니다. 저 손자 면회 왔는데요. 강민재라고. 병식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설명하려 하지만 조태성은 손을 저으며 막아섭니다. 민간인이 김밥 싸왔다고 들여보내면 부대가 시장됩니까? 신원도 불분명하고. 조태성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져요. 그는 병식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명백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규정입니다. 사전 신청도 없었고 신분 증명도 제대로 안 되고. 조태성은 연달아 핑계를 대며 병식을 내쫓으려 합니다. 병식은 가만히 서서 그 말들을 듣고 있어요. 그의 표정에는 분노나 당황함 대신 차분함만이 보입니다. 그때 부대 안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오던 한 병사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병사는 병식의 목 부근에서 살짝 삐져나온 무언가를 발견해요. 탄피 목걸이의 끝부분이 옷깃 사이로 보이고 있었던 거죠. 저것 탄피인가요?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실전에서 사용된 탄피를 목걸이로 만든 것은 참전 용사들만의 특별한 증표였거든요. 하지만 조태성은 그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병식을 몰아세워요. 어쨌든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정식 절차를 밟고 오십시오. 조태성의 말투는 더욱 단호해집니다. 그는 병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92세 노인의 간절한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병식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스며들어 있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도 보여요. 알겠소. 병식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거나 항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정문을 벗어납니다. 조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죠. 하지만 병식은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 큰 나무 그늘 아래로 걸어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방을 내려놓고 앉습니다. 김밥통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겨요. 그 시각 훈련장에서는 혹독한 총검술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병들이 아악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총검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강민재는 유독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격의 민재에게는 무거운 총검이 부담스러워요. 강민재, 뭐 하는 거야? 기합이 그게 기합이야? 조교의 고함 소리가 훈련장을 가릅니다. 민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총검을 들어 올리려 하지만 팔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 더. 이번에는 제대로 해. 조교가 다시 구령을 넣어요. 민재는 이를 악물고 총검을 들어 올리지만 순간 몸이 휘청거립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탓일까요? 결국 민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어이, 강민재. 동기들이 급히 달려가지만
민재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명백한 탈진 증세죠. 그때 조태성 중위가 나타납니다. 쓰러진 민재를 내려다보는 그의 표정은 차갑기만 해요. 기합 한 번 못 버티는 게 해병이야? 이런 걸로 언제 진짜 군인이 되겠어. 조태성은 쓰러진 민재를 보며 혀를 찹니다. 주변 병사들은 그런 그를 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해요. 병식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조용히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냅니다. 액정은 흐릿하고 버튼도 눌려져 있어요. 병식은 그 폰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입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병식의 손가락이 천천히 번호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한 자리 한 자리 신중하게 누르고 있어요. 그 번호는 오래전부터 외우고 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처럼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움직여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훈련장 한 구석에서 무전을 받던 통신병이 급히 달려와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중위님, 급보입니다. 사령관님 헬기가 3분 내에 착륙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신병의 말을 듣는 순간 조태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요. 사령관이 갑자기 교육훈련단에 온다고요? 사령관이 여길 왜 와? 조태성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자신이 한 일 때문일까요? 드디어 통화 버튼을 누르는 병식.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무 그늘 아래 앉은 병식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습니다. 낡은 폴더폰을 쥔 채 한참을 망설이고 있어요.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이 번호가 아직 살아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신호음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병식의 가슴이 두근거려요. 마치 20대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때 갑자기 신호음이 끊어지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병식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틀림없어요. 70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식은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해요. 강우야, 나 병식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놀라는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병식이 형님? 정말 형님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에도 감격이 묻어납니다. 그는 바로 최강우, 현재 해병대사령관을 맡고 있는 중장입니다. 하지만 병식에게는 여전히 70년 전 그 어린 후배일 뿐이에요. 부탁 하나 하세. 지금 여기로 와줘야겠구먼. 병식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딱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70년 전 전쟁터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나눈 사이 말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형님, 지금 어디 계세요? 최강우의 목소리가 급해집니다. 병식이 전화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어요. 평소 그렇게 자존심 강한 형님이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것은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뜻이겠죠.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이야. 정문 앞 나무 밑에 있네. 병식의 말을 듣자마자 최강우는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전화 너머로 급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와요. 형님,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바로 갑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 병식은 폰을 주머니에 넣고 김밥통을 다시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멀리 훈련장을 바라보며 손자 민재를 생각해요. 그 시각 훈련장에서는 혹독한 총검술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병들이 아악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총검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강민재는 유독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강민재, 뭐 하는 거야? 기합이 그게 기합이야? 조교의 고함 소리가 훈련장을 가릅니다. 민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총검을 들어 올리려 하지만 팔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 더. 이번에는 제대로 해. 조교가 다시 구령을 넣습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총검을 들어 올리지만 순간 몸이 휘청거려요. 결국 민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어이, 강민재. 동기들이 급히 달려가지만 민재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명백한 탈진 증세죠. 그때 조태성 중위가 나타납니다. 쓰러진 민재를 내려다보는 그의 표정은 차갑기만 해요. 기합 한 번 못 버티는 게 해병이야? 이런 걸로 언제 진짜 군인이 되겠어. 조태성은 쓰러진 민재를 보며 혀를 찹니다. 주변 병사들은 그런 그를 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해요. 아무리 훈련이 혹독하다고 해도 쓰러진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의무실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지만 조태성은 코웃음을 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받아주면 훈련이 되겠어? 정신력이 부족한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훈련장 한 구석에서 무전을 받던 통신병이 급히 달려와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중위님, 급보입니다. 뭔데 그렇게 야단법석이야? 조태성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봅니다. 사령관님 헬기가 3분 내에 착륙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신병의 말을 듣는 순간 조태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사령관이 갑자기 교육훈련단에 온다고요? 그것도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사령관이 여길 왜 와? 조태성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자신이 한 일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통신병도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평소 사령관의 부대 방문은 최소 일주일 전에 미리 통보가 오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조태성은 급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훈련장 정리, 병사들 정렬, 쓰러진 민재 처리.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모든 훈련 중단, 즉시 정렬하라. 조태성의 고함 소리가 훈련장을 가릅니다. 병사들이 허둥지둥 대형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 와중에 민재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있습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조태성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혀요. 과연 사령관은 왜 갑자기 이곳에 오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정문 앞에 그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부대 상공을 선회하던 검은색 해병대 전용 헬기가 드디어 착륙장에 내려앉습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바람에 주변 모래와 먼지가 휘날려요. 조태성은 급히 군복을 정리하며 헬기 쪽으로 향합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최강우 해병 대사령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장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거려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릅니다. 어딘지 모르게 급해 보이고 심각해 보여요. 최강우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요. 70년을 기다려온 재회가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병식 할아버지도 멀리서 헬기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요. 이제 곧 그 소중한 후배를 만나게 될 거예요. 70년의 세월을 넘어선 우정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대 상공을 선회하던 검은색 해병대 전용 헬기가 착륙장에 내려앉습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강한 바람에
주변 모래와 먼지가 소용돌이치며 휘날려요. 훈련장의 모든 병사들이 긴장한 채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헬기 엔진이 서서히 멈추고 문이 열리죠. 최강우 해병대사령관 중장이 천천히 내립니다. 그의 군복은 주름 하나 없이 깔끔하고 중장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거려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급해 보이고 표정도 심각해요. 조태성 중위는 급히 달려가서 거수 경례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 조태성 중위 사령관님께 경례. 조태성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약간 떨립니다. 최강우는 그의 경례를 받으며 주변을 둘러보죠. 훈련장의 모습, 정렬한 병사들, 그리고 멀리 정문 쪽을 바라봅니다. 수고하네. 최강우의 말투는 평소보다 차분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어요. 조태성은 왜 사령관이 갑자기 왔는지 궁금하지만 감히 묻지는 못합니다. 최강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정문 방향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조태성은 당황해서 뒤를 따라가려 하지만 최강우가 손을 들어 제지해요. 나 혼자 가겠네. 하지만 사령관님, 명령이야. 최강우의 단호한 말에 조태성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사령관은 혼자서 정문 쪽으로 향하기 시작해요. 그의 걸음에는 어떤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부대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령관이 갑자기 와서 정문으로 향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조태성도 마찬가지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정문 앞 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병식 할아버지가 여전히 김밥통을 무릎에 올리고 앉아 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보죠. 군복을 입은 한 사람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계급장을 보니 중장입니다. 최강우가 병식 할아버지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죠. 9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든 자세로 앉아있는 병식 할아버지. 비록 옷차림은 초라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하고 당당해요. 최강우는 말없이 병식 할아버지 앞에서 차렷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올려요. 교관님, 오랜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식 할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의를 지키는 그 후배가 고마워요. 병식 할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강우야, 고생이 많구나. 교관님 덕분입니다. 둘 사이에 잠시 따뜻한 침묵이 흐릅니다. 70년 전 전쟁터에서 만난 교관과 신병, 그리고 지금의 할아버지와 사령관. 세월은 흘렀지만 그 관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조태성이 참지 못하고 다가옵니다. 사령관이 저런 노인에게 경례를 하다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령관님, 저 사람은. 조태성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최강우가 차갑게 돌아봅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져요. 중이 너 몇 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조태성은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기수를 묻는 걸까요? 저 2023년 인관 기수입니다. 그럼 아직 훈련소 냄새도 안 빠졌겠군. 최강우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집니다. 조태성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당황해요. 해병대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나? 필승, 용맹, 희생입니다. 조태성이 크게 대답하지만 최강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구호야. 진짜 해병대 정신이 뭔지 아나? 조태성은 말문이 막힙니다. 사령관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최강우가 조태성을 향해 날카롭게 말합니다. 중이 면회 온 할아버지를 내쫓았다고? 조태성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합니다. 어떻게 사령관이 그 일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건 할 말 없지? 조태성은 할 말을 잃습니다. 무엇보다 저 노인이 누구이기에 사령관이 이렇게 나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병식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젊은 장교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7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요. 강우야, 그만해라. 젊은 친구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병식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합니다. 하지만 최강우는 고개를 져서요. 교관님,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최강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모욕당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어 하고 있어요. 그때 부대 안에서 급히 달려오는 병사가 한 명 보입니다. 얼굴에 급한 기색이 역력해요. 사령관님, 급 보입니다. 뭔데? 훈련 중 쓰러진 병사가 있습니다. 강민재 신병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식 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합니다. 민재가 쓰러졌다고요? 9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다시 주저앉아요. 최강우 사령관이 급히 병식 할아버지를 부축합니다. 지금 상태는? 의무실로 이송했는데 탈진으로 보입니다. 즉시 연병장에 전 부대원 집합시켜라. 지금 당장. 최강우의 명령이 떨어지자 부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집합하는 구령이 부대 곳곳에서 울려 퍼져요. 병식 할아버지는 최강우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김밥통을 꼭 안고 연병장을 향해 걸어가요.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합니다. 강민재가 쓰러졌다고? 병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9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다시 주저앉아요. 손자에 대한 걱정으로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최강우 사령관이 급히 병식 할아버지를 부축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온 병사를 향해 날카롭게 묻죠. 지금 상태는 어떤가? 의무실로 이송했는데 탈진으로 보입니다. 며칠째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잔 것 같습니다. 병사의 보고를 듣는 동안 조태성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혹시 자신의 가혹한 훈련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즉시 연병장에 전 부대원 집합시켜라. 지금 당장. 최강우의 명령이 떨어지자 부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집합하는 구령이 부대 곳곳에서 울려 퍼져요. 병사들이 우르르 연병장으로 몰려듭니다. 병식 할아버지는 최강우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김밥통을 꼭 안고 연병장을 향해 걸어가요.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합니다. 손자를 만나야 한다는 일념뿐이에요. 연병장에 도착하자 이미 수백 명의 병사들이 정렬해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가득해요. 갑작스러운 사령관의 방문과 전 부대 집합, 그리고 쓰러진 동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최강우 사령관의 명령으로 병식 할아버지가 연병장 중앙에 섭니다. 수백 쌍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죠. 하지만 병식 할아버지는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많은 시선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조태성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저 할아버지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엽니다. 사령관님, 민간인을 훈련장에 세우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조태성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복의 기색이 남아 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강우가 천천히 조태성을 돌아봅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어요. 저분이 민간인이면 넌 아직 해병도 아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태성이 당황하며 반문합니다. 하지만 최강우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아요. 대신 병사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오늘 너희들은 진짜 해병을 보게 될 것이다. 연병장이 조용해집니다. 바람 소리만이 스산하게 들려올 뿐이에요.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그때 조태성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해병 78기였습니다. 전역 후 병환으로 돌아가셨어요. 난 그 정신을 잊고 싶었는데 조태성의 고백에 연병장이 잠시 술렁입니다. 그도 해병 집안 출신이었던 거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병식 할아버지는 조태성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연민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78기 그럼 김태준의 아들인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조태성이 깜짝 놀랍니다. 병식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아는 걸까요? 어떻게? 내 아버지를 안다. 좋은 해병이었지. 병식 할아버지의 말에 조태성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져요. 하지만 진짜 해병 정신이 뭔지는 모르는 것 같구나. 병식 할아버지가 조용히 김밥통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가요. 해병은 밥 한 줄에 울기도 하고 전후 하나에 목숨도 바치는 사람들이야. 병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집니다. 그 말을 듣는 병사들의 표정이 진지해져요. 내가 무시한 그 김밥이 내 손자가 오늘 처음 먹을 밥이었다. 조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만나러 온 것이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막아버린 거죠. 민재는 제 손자입니다. 병식 할아버지의 고백에 연병장이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아요. 병사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봅니다. 조태성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손자를 면회 오신 할아버지를 노숙자 취급하며 내쫓았다니. 그때 의무실에서 달려온 군의관이 나타납니다. 얼굴에 급한 기색이 역력해요. 사령관님, 강민재 신병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식 할아버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집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계속 김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군의관의 말에 병식 할아버지가 김밥통을 다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최강우를 바라보죠. 강우야, 손자를 좀 만나게 해주겠나? 당연합니다, 교관님. 최강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조태성을 향해 말해요. 중이 할아버지를 의무실로 안내해 드려라. 조태성은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는 병식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가서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병식 할아버지는 조태성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용서가 담겨 있어요.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다음부터는 조심하거라. 조태성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관대하게 용서해 주시는 할아버지를 보니 더욱 죄송스러워요.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식 할아버지가 천천히 의무실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김밥통이 들려 있어요.
손자에게 전해줄 사랑이 가득 담긴 김밥통 말이에요. 의무실로 향하는 길, 병식 할아버지의 걸음이 갑자기 멈춥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잠시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조태성이 급히 부축하려 하지만 병식 할아버지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는 표시를 합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조태성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어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그 할아버지가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뒤로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괜찮다. 잠깐 쉬자꾸나. 병식 할아버지는 근처 벤치에 앉습니다. 그리고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요. 무언가 기억을 되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병식 할아버지가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그러자 팔뚝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처들이 드러나죠. 총상 자국, 화상 흔적, 그리고 깊은 칼 자국까지. 조태성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이것들은 전쟁의 흔적이지. 병식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배어 있어요. 이미 오래전 일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많은 상처를 겪어서 무뎌진 건지 조태성은 할 말을 잃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참혹한 상처들이에요. 저런 상처를 입으면서도 살아남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병식 할아버지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봅니다. 70년 전 전쟁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요. 총알이 빗발치던 그날, 전우들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던 순간들이 흉터와 함께 되살아납니다. 현재로 돌아온 병식 할아버지가 팔의 상처를 쓰다듬습니다. 할아버지, 조태성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진짜 희생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상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네. 조국을 위해 싸운 증거니까 말이야. 병식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잠시 그리움이 스며듭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전우들이 그리운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지. 진짜 용기는 총알을 막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아남는 거라는 걸 말이야. 조태성은 병식 할아버지의 말을 새기며 듣고 있습니다. 이런 깊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군사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민재가 해병대에 간다고 했을 때 걱정이 됐네. 이 아이가 내가 겪은 고통을 또 겪어야 하나 싶어서. 병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집니다. 손자에 대한 걱정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겠다고 하니까 말이야. 그때 멀리서 다른 병사들이 지나가면서 병식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외감이 섞여 있어요. 연병장에서 벌어진 일이 벌써 부대 전체에 퍼진 것 같습니다. 저 흉터 진짜 실전에서 생긴 거야? 해병대 일기라고 하던데. 와, 진짜 전쟁 영웅이네. 병사들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병식 할아버지는 그 시선들을 느끼지만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조태성에게 말을 이어갑니다. 태성아, 내 아버지 김태준도 용감한 해병이었지. 베트남 전쟁 때 내 부하였거든. 조태성의 눈이 커집니다. 아버지와 이 할아버지 사이에 그런 인연이 있었다니. 아버지가 할아버지 부하였다고요? 그래. 그때도 지금 너처럼 혈기왕성했지. 하지만 전우들을 아끼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컸어. 병식 할아버지의 말에 조태성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니 감동스러워요. 내 아버지는 말했지. 후배들이 나보다 더 나은 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조태성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져요. 병식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서서 조태성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지금 해병대 많이 변했구먼. 하지만 아직도 정신은 남아있다고 믿고 싶네. 그 말 속에는 현재 해병대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어요. 조태성은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의무실에 도착한 병식 할아버지와 조태성.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민재의 모습이 보입니다. 얼굴은 아직 창백하지만 의식은 또렷해요. 민재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나려 합니다. 할아버지, 민재야, 누워있어라. 괜찮나? 병식 할아버지가 급히 다가가서 손자의 손을 잡아요. 차가운 손을 만지니 더욱 걱정이 됩니다. 김밥통을 침대 옆 탁자에 놓고 민재의 이마를 만져보죠.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그런데 김밥은요? 민재가 김밥통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김밥을 못 먹게 될까봐 걱정되는 모양이에요.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병식 할아버지가 김밥통을 열어줍니다. 정성스럽게 말린 김밥이 예쁘게 담겨 있어요. 민재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고 최강우 사령관이 들어옵니다. 뒤를 따라 여러 간부들도 함께 들어와요. 민재는 사령관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 하지만 병식 할아버지가 말려줍니다. 편히 있어라, 민재야. 최강우는 병식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와서 조용히 서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결심한 듯이 병식 할아버지 앞에서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올립니다. 해병대 37기 최강우, 병식 교관님 앞에 인사드립니다. 필승. 그 순간 의무실 안이 조용해집니다. 사령관이 저런 정중한 경례를 올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에요. 함께 온 간부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민재도 깜짝 놀랍니다. 할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사령관이 저렇게 예의를 갖추는 걸까요? 병식 할아버지는 최강우의 경례를 받으며 잠시 감회에 젖습니다. 70년 전 막내였던 그 소년이 이제 해병대의 수장이 되었다니 세월의 무게가 느껴져요. 강우야, 고생 많았구나. 이제 이 모든 해병들의 아버지가 되었네. 교관님 덕분입니다. 교관님이 가르쳐 주신 정신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최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어요. 그는 정말로 병식 할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 의무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문 밖으로 나가보니 많은 병사들이 몰려 있어요. 연병장에서 일어난 일이 온 부대에 퍼져서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최강우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몰려든 병사들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해요. 모든 해병들아, 오늘 너희는 역사를 목격했다. 병사들이 더욱 조용해집니다. 사령관의 진지한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분은 해병대 창설 1기, 우리의 선배이자 스승이시다. 최강우의 말에 병사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창설 1기라니 그렇다면 해병대 역사의 산증인인 셈이죠.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겪으시며 조국을 지키신 분이다. 우리 모두 경례. 최강우의 구령에 따라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립니다. 필승. 우렁찬 구호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져요.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 같습니다. 의무실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병식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70년 전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 생각나요. 이제는 모두 세상을 떠나고 자신만 남았지만 그들의 정신은 이렇게 후배들에게 이어지고 있구나. 민재도 침대에서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뜁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지금까지 단순히 자상한 할아버지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조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부끄러워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닫게 되었어요. 해병대의 전설 같은 분을 노숙자 취급했다니. 병사들의 격례가 끝나고 최강우가 다시 의무실로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이 떠 있어요. 교관님, 후배들이 인사드렸습니다. 고맙구나, 강우야. 저 아이들이 다 기특하네. 병식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흩어져가는 병사들의 모습이 70년 전 자신의 동료들과 겹쳐 보여요. 그때 조태성이 앞으로 나서서 병식 할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여요. 할아버지 아니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태성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느껴져요. 오늘 제가 한 일을 용서해 주세요. 선배님의 희생과 정신을 몰라보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병식 할아버지는 조태성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요. 네 아버지가 해병이었다면 너도 다시 시작해라. 그게 사죄다. 조태성이 고개를 드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용서에 감동받은 거죠.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성이 다시 한번 깊게 경례를 올립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경례였어요. 최강우도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해병 정신이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 교관님, 이제 민재를 만나시죠. 최강우의 말에 병식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민재가 있는 침대로 다가가요. 민재야, 할아버지, 김밥 먹어보겠나? 네, 할아버지. 민재가 밝게 대답합니다. 할아버지가 옆에 있으니 몸의 피로도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병식 할아버지가 김밥을 하나 집어서 민재의 입에 넣어줍니다. 민재가 오물오물 씹으며 미소를 지어요. 역시 할아버지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의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짓습니다. 따뜻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져요. 최강우는 그 광경을 보며 70년 전을 생각합니다. 전장에서도 전우들과 함께 나눠 먹던 그 시절의 따뜻함, 그것이 바로 해병 정신의 핵심이었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면회소에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어요. 창문 너머로 훈련장에서 구령 소리가 들려오지만 이곳만큼은 평화롭습니다. 병식 할아버지가 면회소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민재의 정식 면회일입니다. 며칠 전 그 일이 있은 후 부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병사들이 병식 할아버지를 보는 시선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고 조태성을 비롯한 간부들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면회소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대로 된 식사와 충분한 휴식 덕분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어요. 할아버지, 민재가 반갑게 달려와서 병식 할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안도의 미소를 지어요. 민재야, 많이 좋아졌구나. 이제 괜찮나? 네, 할아버지. 완전히 회복됐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생각하니 죄송스러워요. 병식 할아버지는 오늘도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단무지도 더 신선하고 햄도 더 고급스러운 걸로 준비했죠. 할아버지 그때 김밥 결국 못 먹었어요.
민재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쓰러진 날 할아버지가 가져오신 김밥을 먹지 못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오늘은 좀 더 단단히 말았지. 병식 할아버지가 웃으며 김밥통을 열어줍니다. 김밥이 예쁘게 썰어져서 담겨 있어요. 색깔도 고르고 모양도 반듯해서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민재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어요. 할아버지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맛입니다. 김의 고소함, 밥의 부드러움, 그리고 속재료들의 조화가 완벽해요. 역시 할아버지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해왔던 말이지만 지금 들으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져요. 병식 할아버지는 손자가 김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합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어요. 민재야, 훈련은 어떠냐? 많이 힘들지?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 일이 있고 나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민재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로는 훈련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민재의 말에 병식 할아버지는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어요. 민재야,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거냐? 용감하고 강한 모습이요. 나라를 지키는 진짜 군인 말이에요. 민재가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병식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져서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진짜 바라는 건 그게 아니란다. 그럼 뭐예요? 병식 할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전쟁을 막는 군인이 되어라. 민재가 할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저도 해병 교관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생각해왔던 꿈이에요. 병식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입니다. 손자가 교관이 되고 싶다고 하니 마음이 뿌듯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관이 좋은 생각이구나.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해내셨으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그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태성 중위 같은 교관이 되어라. 병식 할아버지의 말에 민재가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교관을 왜 본보기로 제시하시는 걸까요? 조태성 교관님이요? 왜요? 며칠 전 일 이후로 그 친구가 많이 변했어. 진짜 해병 정신이 뭔지 깨달았거든. 병식 할아버지는 조태성의 변화를 지켜봤어요. 처음엔 권위적이고 차가웠던 그가 이제는 병사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수하고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진짜 성장이야. 너도 그런 교관이 되거라. 민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그때 면회소 문이 열리고 조태성이 들어옵니다. 그의 표정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더 부드럽고 따뜻해졌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조태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병식 할아버지는 반갑게 손을 흔들어요. 오늘 면회 시간 연장해 드리라고 사령관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고맙구나. 강우도 참 세심하네. 조태성이 나가려다가 잠시 멈춰서 민재를 바라봅니다. 민재, 훈련 열심히 해라. 너 같은 후배가 있어서 든든하다. 감사합니다, 교관님. 민재가 밝게 대답합니다. 조태성도 미소를 지으며 나가죠. 병식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하나만 약속하자. 네, 할아버지. 병식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거수 경례를 해요. 9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손짓은 여전히 당당합니다. 필승. 민재도 따라서 손가락으로 거수 경례를 합니다. 필승. 할아버지와 손자의 약속이 면회소에 울려 퍼집니다. 70년의 세월을 넘어서 이어지는 해병 정신,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훈련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준비,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의 소리로 말이에요. 병식 할아버지는 손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